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1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그리고 외교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작심 발언을 했는데 오늘 모든 신문의 일면 톡 기사입니다. 주목하는 지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공격할 때 100배, 1000배 응징보복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일면 톱을 했습니다. 북한이 공격할 때 100배, 1000배 응징보복한다. 자, 문재인 정권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워딩이죠. 국방부 업무보고 받고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괴멸시킬 엄청난 양의 미사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 전력과 관련해서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한 전력 체계죠.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 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게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힘의 우위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이 더 심각해지면,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이런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자체 핵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가 핵을 개발해서 보유할 수도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더 심각해지면 우리도 핵을 자체 보유할 수도 있다. 기술은 충분하다. 전술핵 배치 가능성도 공개 언급을 했는데 전술핵은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의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우리 과학기술로 핵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당장은 미국의 핵 우산 강화가 최선책이다. 자, 이 자체 핵 보유 이야기까지 나오면 이것은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파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톤 다운 시켰죠. 핵 무장 이야기는 원론적인 언급이다. 이렇게 톤 다운을 시켰습니다. 자, 서울신문 일면톱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방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다. 자, 문재인 정권 때를 연상시키는 발언입니다. 상대방이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다. 우리 쪽이 힘을 가져야 된다. 그게 진짜 평화다. 이 이야기입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강조를 했는데 선의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힘에 의한 평화,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어제 이 업무보고를 일면 톱으로 싣기는 싫었는데 다른 시선에서 이것을 바라봤습니다. 뭐냐면은 어제 이 일본의 방위비 정액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본도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기 때문에 방위비를 정액을 하겠다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의 이 안전을 위해서 방위비를 정액을 하는데 북한이 계속 이 미사일을 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은 일면 톱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 안보 정책을 옹호를 했다. 이것을 톱 기사로 삼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된다. 핵 무장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다. 100배, 1000배 응징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 방위비 정액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나고 한 것을 일본 안보 정책 옹호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이재명 기자회견을 했죠. 검찰 수사를 맹비난하고 또 본인에 대한 수사, 또 개헌론 이런 것을 하면서 시선 돌리기 이런 시도도 했는데 그렇지만 지금 구속이 유력합니다. 이재명 구속이 유력합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린 대로 대장동 성남 FC 건을 묶어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경우 약간 시간이 또 걸려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죠. 성남 FC 사건은 소환까지 다 했는데 이 대장동 사건도 마무리를 짓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려면은 일단 이재명을 소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소환을 통보를 하면 또 미루겠죠. 무슨 일정이 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좀 늦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 두 사건을 묶으면은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무작정 부결을 시키기 민주당이 어려워진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속이 이러나 저러나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재명은 일종의 그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선동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거칠게 비판을 하고 하면서 이 본인의 그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막장 이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조금 전에 이 서울에들은 한겨레 신문은 편집국 간부가 김만배 씨에게 9억 원 돈거래를 해서 사실상 뇌물성의 돈인데 그 돈거래를 해서 일면에 사과문을 내고 대표도 물러나고 편집국장도 물러나고 이렇게 하면서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막 그렇게 했는데 이 그러니까는 이 범죄 혐의자 이재명에 대해서는 한겨레는 계속 옹호합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수사받고 나서 본인의 지역구인 인천을 찾았습니다. 인천 계양을 찾았는데 시장을 방문한 그 기사를 사진과 함께 크게 실으면서 이재명의 입장을 쫙 설명을 합니다. 오면 기사인데 민생행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재명이 민생행보 재기한 이재명 정치 검찰에 굴하지 않을 것 이게 제목입니다. 민생행보 이렇게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시장을 찾아가서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협박성 발언까지 막 했는데 여러분도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이런 식이겠죠. 나를 위해서 싸워라. 이건데 한겨레 기사는 민생행보 제기한 이재명 야당 파괴 시도 분쇄 공세 강화했다. 12시간 조사 다음날 시장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새해 기자간담회 해서 여론 다지기를 한다. 여론 다지기.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도 공권력 남용의 신기록이다. 이것은 이재명의 혐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신기록이죠. 그리고 조사 내용 유출의 고발 검토키로 이렇게 일종의 적반하장식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구속 위기에 몰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대국민 협박성 발언까지 합니다. 선동을 하는데 막장 선동 그리고 자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죠. 이 국민일보 정치면 기사에서 이재명이 어제 시장 가서 이재명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는 싸워야 한다. 나를 위해서 싸우라. 선동을 하는 거죠. 이 지역구 인천에서 지지층을 모아놓고 시장 방문해서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장애투쟁을 또 언급을 합니다. 백성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임을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제는 더 못 참는다. 인내의 임계점을 넘었으니 싸워야 하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싸우라.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장애투쟁까지 언급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본인이 성남FC 후원금 때문에 소환을 받았죠. 그런데 그러면은 시민구단의 후원금을 받았다면 홍준표도 경남도지사실에 경남FC 후원금을 받았고 대구시장 지금이니까 대구FC도 후원금을 받는데 그럼 홍준표도 왜 조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또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그러니 검찰에서는 대가성이 핵심이지 후원금 받아서 유니폼 뒤에 광고하는 것을 그것과 이 후원금을 받아서 받는 그 대가로 이 용지 변경을 해주고 각종 특혜를 몰아줘서 수천억 원의 수익을 남기게 하는 그런 것하고 어떻게 단순 비교가 되느냐. 그런데 이재명은 어제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그저께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이 6장짜리 진술서를 제출을 했죠. 진술서를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정당하고 필요한 업무였다. 이렇게 하면서 자치단체장들은 관내 기업, 단체, 기관, 독지가들을 상대로 기부나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 경남FC를 보유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관내 기업들의 후원을 요청해서 수억 원씩 후원받아 이를 홍보했다. 그리고 인천FC를 보유한 인천시장도 같은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17년 10월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트위터에 경남FC 발전을 위한 후원 잇따라 넥슨 회장과 현대위아 대표가 홍준표 구단주에게 경남FC 발전 후원금 기부라는 이런 글을 올려놓고 당시 경남지사가 경남FC 구단주로서 후원금을 받는 사진 이런 것을 올렸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똑같이 본인과 홍준표 시장의 경남FC 후원금을 같은 걸로 이렇게 왜곡을 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수백억 원의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았고 내가 모금한 그 성금은 전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지원금이다. 그리고 검찰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렇다면 경남FC 후원금에도 대가성이 있어서 불법이라는 걸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은 고발을 해서 이재명이 고발을 해서 경남FC 홍준표 고발을 해서 함께 처벌받도록 해야지 왜 고발은 안 하느냐. 대가성이 있고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옆에 계산은 쌍방울 이재명의 경기도 커넥션 의혹 수사 가속도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김성태 태국에서 붙잡혔었던 쌍방울 회장. 어쨌든 이것은 또 별개의 수사 대상이고 지금 경남FC 수사 이것이 제3자 뇌물죄죠.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 자, 그래서 이 세계일보에서도 사면에 검찰 이 대표 혐의 뒷받침 증거 충분하다. 그래서 영장 청구의 무게, 곧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 여러 가지 혐의를 다 확인을 했고 어제 소모킹 건도 나왔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조사 과정에서. 이 네이버가 작성한 공문서 같은 거 이런 거 보고문서 조만간 이 결론을 내릴 텐데 검찰 안팎에서는 늦어도 주말을 넘기지 않고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늦어도 주말을 넘기지 않고 그럼 상당히 빠른 거죠. 광고비 명목으로 182억 원을 받아서 액수가 크고 단체장 지위를 이용해서 사안이 중대하다. 그리고 이재명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도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 대목에 나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설지 간섭니다.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때 이유서를 설명을 했죠. 직접. 노웅래 의원은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업무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공직자는 거의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이재명을 두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같죠.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업무론을 펼치고 있다. 자, 이재명 대표를 겨냥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동아일보는 다음 주 이재명 구속영장 검토 이 세계일보는 이번 주말에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검찰 다음 주 이재명 구속영장 검토 그런데 영장 시점 방법 놓고 거듭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장동 의혹을 묶어서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시간이 조금 늦추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조금 늦추더라도 대장동 수사를 마무리 짓고 소환을 통보를 해서 소환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러니까 출석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같이 두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영장 발부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 민주당이 방탄국회에서 이재명을 보호할 명분도 떨어진다. 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장동과 성남FC를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사태 이렇게 뭐 표현을 해도 되겠죠. 대통령실과 정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나경원 윤심은 모르줘도 당심은 1위 김기현은 이 지지율 2배로 약진
어제 지지율 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길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건데, 이 당심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국민의힘 지지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중요하죠. 그것이 곧 뭐 책임당원의 표심과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가 중요한데, 쿠키뉴스 한길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나경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0.7%로 1위입니다. 1위. 그런데 2위가 김기현 의원이 됐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두 배로 올라서 8.9에서 18.8%를 기록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윤심이 실렸다. 자, 이런 분석들이 있으니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나경원 전 의원은 과연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자, 이것이 핵심 관심인데,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서울시장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서 건배사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절대 화합 이렇게 건배사를 했기 때문에 뭔가 화합책을 찾는 것 아니냐. 화합책을 찾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이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의 충돌이 지금 봉합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죠. 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한 번도 정식으로 열리지도 않고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도 알지 못하는데, 이 나경원 부위원장이 헝가리식 출산 장려 정책을 거론을 했죠. 언급을 한 이후에 뭐 그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는데, 대통령실의 좀 유화 제스처를 쓰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중앙일보 보시면은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나경원에 대한 애정이 크다. 그래서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사의를 표명했지만 수용을 안 할 것 같아. 안 할 수도 있다. 그 자리를 계속 맡긴다는 이야기죠. 자, 중앙일보의 대통령실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고위 관계자, 이렇게 언론이 표현하면 한 수석 비서관급 이상 되는 관계자입니다. 책임 있는 관계자죠. 중앙일보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사의 사표 소리 안 한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애정이 여전히 크다. 비온 뒤에 땅이 굳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정이 여전히 크고 사의 수용을 안 하면은 나경원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 또는 윤심 이야기가 있는데, 윤심은 김기현에게 있다. 그러면은 당 지지자들 중에서 지지율 1위, 나경원은 이것은 대표직은 접고 저출산 관련한 정책을 계속 맡아달라.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은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나경원은 출마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출마를 하는 쪽으로 내다봤는데 지금 기류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보시면 여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친윤들을 통해서 나경원 불출마를 설득을 하고 있다. 나경원은 충돌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이 뭐 어제 그리고 주말에 그제 주말에 두 번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불출마를 설득을 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친윤을 통해서 나경원 불출마를 설득을 하고 있다.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서 불출마를 설득 중인데, 친윤계 핵심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아일보 통화에서 우리뿐 아니라 당 원로들이 계속 불출마를 설득하고 있다. 그리고 잘하면 국회의장도 할 텐데 뭘 그리 무리하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자, 나경원 의원은 지금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사선이죠.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다시금 배지를 달면은 5선이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도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당 원로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경원 입장은 어떨까? 어제 전해드린 대로 어제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불출마는 없다. 이렇게 밝혔죠. 불출마는 없다. 그러면 출마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출마에 대해 고심 중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 좀 말이 좀 유화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통령실이 자신의 출산할 때 빚 탕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의 갈등과 충돌로 비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럴 의도도 없다. 대통령실과 충돌할 의도가 없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은 결국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카드, 이 부위원장직,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다시 이 사의를 다시 반려를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하고 당대표는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 카드가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이 윈윈하는 그런 카드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1월 12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